상장 폐지를 꼭 피해야 되는 기업도 있지만 상장 폐지를 당해도 상관없는 기업들도 있어요. 유튜브 리딩방에 따라서 무조건 추종해서 매매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일종의 옥석 가리기, 책 걸러내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공시됐으니까 공개됐구나. 내가 사도 관계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던데 당신 차명 거래 인정하면 이거 불공정 거래로 이게 단죄될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센터 이나은 변호사입니다. 최근 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감시체계가 강화되고 조사, 수사 방식도 고도화되면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자본시장 리스크 역시 이전보다 훨씬 커졌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제 주가 조작과 같은 전통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뿐 아니라 공시, 자금 조달, IR 활동 등 일반적인 경영 활동 역시 자본시장 이슈로 연결될 수도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실제로 어떤 유형들이 문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센터의 김수현 변호사님, 서영석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저는 불공정거래 대응센터에서 금융당국의 조사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는 김태환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응센터에서 형사 수사 대응을 주로 맡고 있는 김수현 변호사입니다. 예, 저는 센터에서 형사 공판 대응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서영석 변호사입니다. 그럼 먼저 시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요즘 자본시장 분위기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세 분이 보시기에 최근 가장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김수현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달라진 거는 코스피가 8,000을 넘었다는 것이죠. 이 코스피 8,000이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일종의 정상화라면 정상화할까? 이제 바람직한 자리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고요. 이게 그 자본시장 규모가 커지고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도 따라와야 되는데 자본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들이 그에 상응하게 부합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국에서 자본시장 관련돼서 옥석 가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해야겠다고 계속 강조하는 부분도 역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자본시장에 걸맞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그 와중에서 거기에 따라서 불공정 거래 행위들을 근절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자본시장이 건전화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특사경의 권한을 강화라든가 감독 권한 강화라든가 이런 것과 맞물려서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받게 되고 감독도 많이 받게 되고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여지도 생기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이 좀 변화하고 있는 자본시장을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자본시장이 많이 변화한 것 같은데요. 김태환 변호사님께서는 요즘 자본시장 분위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법 개정으로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되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도도 되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유입되었고요. 시장 변동성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유튜브 리딩방에 따라서 무조건 추종해서 매매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추종하시는 분들도 많은 만큼 그런 유사 투자 자문업자, 불법 투자 자문업자들이 성행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 역시 이제 코스닥 시장 부분인데요. 이제 코스닥 시장 이제 정부에서도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들도 하고 있고 또 너무 기업 수가 많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 시장을 좀 이원화 내지는 삼원화 하려는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 축구 프리미어리그처럼 프리미엄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스탠다드 만들고 또 관리 대상이 되는 이렇게 다층적인 구조로 이제 승강제처럼 이렇게 하려는 게 거의 정해진 방침으로 보이고요. 명칭이나 세부적인 거 바뀔 수 있어도 그걸 계층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경계선이 생기거든요. 이 경계선이 생기다 보면 그 경계선에 이제 있는 기업들이 승격이냐 이제 떨어지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잘못해서 이제 주가를 올리기 위한 어떤 조치를 했을 때 이제 금융감독기구의 집중적인 감독을 또 감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뭐 상장회사 그리고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상장에 투자하는 회사들까지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김수현 변호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영석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자본시장에서 일종의 옥석 가리기, 뭐 채걸러 내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한계에 처한 그런 기업들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한계에 처한 기업들은 주가를 부양한다거나 아니면 주주들에 대한 무슨 보상책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우리 주가가 너무 예상치 않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사주를 뭐 부양책으로 소각시켰다. 근데 이것도 그 주가 부양 차원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특별한 뭐 불법 의식은 없이 하셨겠지만, 그게 시기적으로 문제를 잘못 택했다거나 아니면 방법을 잘못 택했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바로 감독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위반에 해당된다는 오해를 받을 여지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종전에 그 특별하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했던 여러 가지 자본시장에서의 행위들, 뭐 사채를 발행한다거나 투자를 유치한다거나 자사주를 소각한다거나 이런 행위들도 리스크로, 그 사법적인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영석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예, 지금 김수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반적인 상황들이 있고 기업들이 이제 고민하고 검토해서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하거나 주가를 올리기 위한 방법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또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기업이 투자를 받는 것 그 자체는 좋은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수년 전에 있었던 라임 사태 때도 보면은 라임에 그 자금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이 약간 곤란을 겪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이, 시장 상황이 어쨌든 코스닥 시장이든 어떤 코스피 시장이든 시장 상황이 여러 가지 변동성이 지금 많고 제도도 변화가 많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금을 막 투자를 받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 과정에서 불측의 어떤 손해를 않기 위해서 좀 검토나 이런 게 좀 선행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당국은 어떤 점을 가장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최근에 감독 당국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는 사례를 보면은 언론사 기자라든지 아니면 홍보 IR 담당자라든지 증권사에서 공개 매수 담당자, 이런 집중적으로 정보를 취급하시는 분들이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고요. 미공개가 아니고 이제 부정거래 쪽으로 가면은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선행 매매를 한 다음에 해당 주식을 추천하는 경우들, 그래서 핀플루언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라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상장 폐지 요건이 강화되면서 동전주라든지 시가총액이 낮은 주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좀 주가를 좀 띄워보려는, 사실 부양하고 싶은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고 홍보 대행사 이런 데서 접촉을 해서 저희가 이제 주가를 좀 띄워주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회사에서는 괜히 이제 공모가 될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사업을 좀 정말 추진하려고 공시를 하셨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또 취소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한다고 진출한다고 했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또 그것이 일부러 주가를 띄우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리 짚어보고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코스닥 시장은 해외 유수의 자본시장에 비해 완화된 상장 유지 기준으로 여러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가령 무자본 M&A 세력에 의한 횡령, 분식회계, 허위 공시, 시세 조종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상장 유지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부실 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금년 7월부터는 1,000원 미만 동전주 퇴출, 시가총액 기준 상향, 반기에도 완전 자본 잠식 기준 적용, 누적 벌점 10점 하향이 적용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0개 이상의 상장사가 이번에 강화된 퇴출 기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고 부실 기업들은 상장 폐지를 면하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상장 폐지 대상 기업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에서는 상장 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가장 주목받는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기업들이 이제 자본시장 리스크에서 가장 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그 리스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요. 실제 이런 이슈들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패턴들이 많고 기업들이 의외로 놓치는 부분이 뭘지 서영석 변호사님께서 먼저 한번.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가라는 것은 기업 가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높여서 주가를 높인다는 이야기와 시세 조정이 성립된다는 그 사이의 관계와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은 굉장히 그 좋은 의도로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것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어떤 시세 조정이다, 불공정 거래이다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략을 세울 때 항상 이런 규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상장 폐지 논의가 많아요. 근데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를 꼭 피해야 되는 기업도 있지만 상장 폐지를 당해도 상관없는 기업들도 있어요. 오히려 원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 그냥 뭐 대주주 입장에서는 또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상장 폐지를 당했을 경우에 소액주주들이나 이런 데로부터 당신들 고의로 상장 폐지한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장 폐지와 관련된 어떤 프로세스에 들어갈 때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장 폐지 여부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측의 어떤 형사상 조치나 민사상 조치를 안 받도록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는 형사 사건보다는 이제 과징금 부과 측면에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상장사 협의회 같은 데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회사의 내규에도 미공개 정보 금지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놓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를 생성하거나 수령한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구라도 중요 정보를, 회사의 중요 정보를 알고 이용만 하기만 하면 다 시장 질서 교란 등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을 받더라도 실제 사례와 접목을 어떻게 시키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건 굉장히 호재성 정보로 보통 인식이 되는데 자사주 소각을 공시했다. 그랬을 때 직원분이 그걸 알고 이제 공시됐으니까 공개됐구나. 내가 사도 관계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던데 사실은 이제 공시되고 난 다음에 3시간이 지나야 공개가 되거든요. 그것도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좀 보완해서 교육을 하거나 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이슈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이슈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통합 대응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차명 거래를 한다는 것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나간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차명 거래는 뭐 그냥 단순히 자기가 드러나고 싶지 않아서 할 수도 있고 뭐 세금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본시장을 해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잘못 어드바이스를 받게 되면 당신 차명 거래 인정하면 이거 불공정 거래로 이게 단죄될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에 잘못된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거짓말 하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차명 거래는 했지만 불공정 거래는 안 했다라고 인정을 하도록 나중에는 믿지 않게 돼서 이제 사건 자체가 다 이렇게 좀 뭐랄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나 기업으로 찍히게 돼가지고 굉장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수렁텅이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관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초기 대응부터 이게 적확한 그 자문을 근거로 해서 변론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제가 율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센터에서 여러 사건들을 대응하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 감독당국과 수사당국이 갖고 있는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인식 간에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의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수사당국과 감독당국은 여기에 조사를 착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곤혹을 치르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하는 과정에서부터 더 나아가서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자사주 소닥이라든가 주가 부양책을 사용할 때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정황이 있는지 아닌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명하고 설명해야 감독당국과 수사당국의 의심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치밀하게 검토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변호사님 모시고 현재 자본시장이 맞이하고 있는 현황과 위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또 기업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또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원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율촌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센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율촌에는 이제 금융감독 당국 출신의 다수의 현장 검사 조사 경험이 있고 또 심사 조정을 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 정확하게 증거에 기반해서 대응을 해야 사건을 키우지 않는데 괜한 오해를 받고 괜히 해명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설득해야 될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사건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되지 않게끔 저희가 조기에 자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사 대응은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초기 대응부터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독원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행하게도 형사사건을 비화가 돼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리스크가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역량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수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사나 수사 단계에서 이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공판까지 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모든 형사재판이 다 1심 재판이 중요하지만 자본시장 관련된 어떤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충분한 심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분한 변론을 해야만 이게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이제 공판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 역시나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공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그 업무에 대응센터의 공판팀이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건 문제가 생긴 뒤에 대응하는 것은 늦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저희 율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변호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